오늘 저희가 멋진 공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 장소를 협찬해주신 상임이마들한테 감사의 말씀. 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음대생 진로 전략서라는 책을 네네네. 내셨잖아요. 네네네. 이 책을 보고 저는 되게 많은, 이게 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걸 감사합니다. 꼭 한번, 정말 네. 음대생이 아니더라도 네. 그냥 예술인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네. 간략하게나마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네. 살짝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는 이제 취업에 대해서 네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응시원서를 항상 쓰잖아요. 맞습니다. 면접을 하기 전에 네네. 서류로서 나를 네네.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네네네. 이력서 작성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부분의 이제 음대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건 사실 정말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 필드를 보면은 취준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력서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네. 제가 맨날 이제 지원 선생님들을 이제 뽑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력서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1차는 무조건 서면 평가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이력서가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서 차별화가 돼야 되고, 말하자면 딱 들어와야 되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력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학력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력을 표기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음대생들이 경력을 쓰라 그러면 쓸 게 없어요. 연주를 했다. 그거는 사실 연주자로서의 경력이지 어떤 일반 행정 업무에서의 어떤 그 이력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력을 좀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약한 게 자격증. 우리가 방학이 대학교 때 생각해보면 7번의 방학이 쥐어지는데, 네. 사실 방학 때 우리 뭐 하냐면은 놀죠. 여행 가죠. 보통 여행을 가요. 보통 여행도 물론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데, 사실은 다른 타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더 열심히 지낼 수밖에 없는 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취준생이니까 스펙을 쌓는다. 스펙을 쌓습니다. 그래서 뭐 언어 자격증, 문서 자격증 등등의 뭐 너무 포토샵 자격증 너무 많은데, 일단 자격증이 너무 횡하면은 경쟁력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자격증은 꼭 방학 때마다 한 개만 따도, 음악도 저는 가장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음대생도 이제 취준생이 필요하다. 음대, 취준생. 이게 반드시 필요한 필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하나는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저 자격증 있으면은 얘는 좀 쓸만하겠다. 네네. 그런 자격증이 이제 뽑은 입장으로서 네네네. 있다면 몇 개 추천해 주신다면. 아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무턱대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첫 번째, 문서. 뭐 논문을 쓰지 않는 이상은 사실 디테일한 어떤 문서의 중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서 관련 자격증은 정말 꼭 따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포스터, 네. 리플렛, 그렇죠. 팜플렛,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미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거든요. 디자인.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게, 저희 이제 직원 선생님들도 실제로 피아노과 출신이신데, 네. 제가 다 따라고 해요, 그런 거는.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스킬이 있어야지 우리가 홍보도 하고, 네.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매번 외주를 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포토샵이라든지 그런 이미지 관련 일러스트 그런 자격증을 따두면 네. 기획자들이 할 게 많다, 쓸 게 많다, 활용도가 많다. 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친구를 선택하면 다른 친구를 선택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문서 자격증, 그리고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 자격증, 그리고 하나 더, 요즘 국제화 시대잖아요. 네. 저도 사실 너무 영어를 하기 싫었는데, 네.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실제로 외국 사람들 넘어오면은 응대를 해야 되는데, 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네, 그래서 언어 자격증 정도는 뭐 토익이 됐든 토플이 됐든, 그리고 본인이 이거는 굉장히 언어 자격증 요즘 필수 자격증이어서요. 그렇죠. 어느 정도 따두면은 앞으로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만일 공기업이라든지 예술행정 같은 경우는 따두시면 가산점이 붙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요. 그래서 가산점이 붙는 건 어마어마한 메리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예술 교육사는 저희 위아츠 전에 올린 동영상에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네네.
자원봉사 네. 이력도 되게 훌륭한 이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기획사마다 서포터스 네. 그리고 각종 문화재단마다 이제 글 쓰는 네. 기자들 굉장히 많이 뽑아요. 기자단. 네, 기자단. 네. 사실 자원봉사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인재를 봤을 때 굉장히 능동적이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능동적이지 않고선 자원봉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직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절대 자원봉사를 안 해요. 그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원봉사가 되게 가산. 가산점이, 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가 있으면 확 눈이 가죠. 이게 뭔가 이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산점이라기보다는 네네네. 이제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마음에 드는. 움직이는. 아. 근데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을 움직여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우리가 흔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굉장히 능동적인 인재로서의 어떤 단적인 예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굉장히 훌륭한 나라라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문체부라든지 뭐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제가 가끔씩 기회가 되면 참가를 해보면 네. 교육과정을 너무 양질이에요. 음.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교육과정이 많고 심지어 근데 무료로. 무료입니다. 무료. 중요한 건 무료예요. 공짜. 와, 진짜 말도 안 네, 되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거는 또 그 직무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이력서라는 건 결국에 팩트잖아요. 팩트를 네. 기반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교육이수 수료증은 제가 정말 꼭 좀 많이 따라 강력 추천.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력서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누구나 다 정규직을 꿈꿔요. 그쵸.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야.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인턴이라든지 뭐 연수단원이라든지 계약직. 육아 휴직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쵸. 계약직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자기도 편해요, 마음이. 네. 그리고 사실 어떤 직군이나 그 친구가 훌륭하면 네. 직장의 기회는 많습니다. 네. 직장에서는 오히려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인식도 뭔가 내가 정규직으로 어플라이를 해야지 그런 인식보다는 네. 내가 계약직으로 먼저 선행 경험을 쌓아야지 이렇게 인식하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취업에 대한 네. 그러니까 정보를 얻는 곳이 생각보다 모르는 곳 분들도 많이 네.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뭐 사람이 뭐 이런 네네. 되게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정말 플랫폼 천국이에요. 전 세계 넘버원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예, 사람인만 제가 어저께 검색했을 때 문화예술 카테고리로 400건. 400건. 네, 400건. 음악으로 검색했을 때 550건. 550건. 네, 그래서 결코 직장이 적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요즘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놀란 게요. 제가 이제 맨날 서치를 맨날 하니까 네. 보니까 서울권 문화재단에 300건이 넘습니다. 수도권. 직원 채용이요? 그러니까 업체가 문화재단만 네, 문화재단만 300건이 넘어요. 야, 거기서 다 기획자를 뽑아요. 그렇죠.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취업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리서치입니다. 네. 정보력입니다. 네. 직장을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인턴이든 뭐든 자기가 꼭 원하는 직장을 잘 리서치를 해서 그것도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나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걸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에. 뭐 사람인도 있고 요즘에 네. 뭐 잡코리아도 있고 요즘에 워크넷이라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넷만 가도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문화 아예 특별히 구직이 따로 돼 있는 데는 뭐냐면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 예,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예, 굉장히 많은 구직 정보가 있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네. 또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라든지 협회도 요즘에 문지 많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전국 문화재단협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수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또 공모를 하니까요. 네. 또 일단은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아치도 사실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맨날 놀랍니다. 100 몇십 건? 그러면 네. 너무 많아서 네. 이 선별이 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그 기회의 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취업도 또 무관하지 않다. 네. 그래서 정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